네, 최종건 교수님 다시 모셨습니다. 자,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려 1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. 그동안 안 오다가 이번에 온 건 좀 한국의 뭔가 태도가 좀 달라졌기 때문일까요? 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야죠. 예. 게다가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저희가 초청을 많이 했는데 예.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2년 동안 오지 못했고요. 또 그 사이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관계가 악화되었던 것이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실상 외교 현장에서는 이 행사를 계기로 하여 오면 서로가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니까요. 예. 에이펙 때문에 온 것이고 의장국이 내년 의장국이 또 하니까요. 예. 그래서 에이펙이 끝난 후에 한중이 정상회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아, 토요일에 하니까요. 네, 그래서 국빈으로 저희가 맞은 것 같고요. 아, 근데 이건 좀 주목할 만합니까? 어때요?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한미 정상회담부터 했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한중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사이에 예를 들면 핵 추진 잠수함 만들기로 했잖아요. 이런 건 좀 중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. 어떨까요?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. 예. 제 말씀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그 이전에 없었던 메시지가 나오는 게 결국은 이게 자주국방이에요. 예. 그것은 아무래도 미국을 직접 대변하다 보니 힘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을 것 같아요. 예. 특히나 전작권 전환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고 동시에 국방비를 증가시켰고 또 이번 핵추진 잠수함 등을 나타나 보면 어떻게 보면 진보 지지층으로 보면 왜 그러지?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예. 아마 대통령이 된 후에 예. 우리의 안보 상황을 좀 직시하신 모습들이 좀 보여서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카드를 전면에 내세움으로 해서 예. 좀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럼 중국 한중 회담 때는 좀 이게 부담이 될 수는 있겠군요. 뭐 할 수 없죠.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그걸 짊어지고 가겠다는 것 같습니다. 이번 한중 회담 정말 오랜만에 회담인데 뭘 봐야 돼요? 뭐가 핵심입니까? 세 가지 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정책을 즉 한반도 문제 관해서 중국이 얼마나 지지해 줄 것이냐. 예.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경제 문제인데요. 예. 특히 중국과 소위 하이테크 분야에서 얼마나 협력하고 주요 부품과 원료에 대해서 공급망을 확보하느냐. 마지막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닿을 수 있는 예. 문화 교류, 예. 인적 교류들이 더 얼마나 원만하게 펼쳐질 거냐입니다. 즉 그들이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느끼기에 한알령이 얼마만큼 풀리느냐의 문제입니다. 우리 K-팝, K-컬처 그렇죠. 상당히 글로벌한데 중국 사람들은 우회해서 소비하고 있는 거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그것을 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문화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염두에 될 것 같습니다. 네. 나카이치 총리 지금 방금 처음 만났습니다.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나카이치 총리 이후 처음인데 여기는 지금 좀 걱정도 있었거든요. 좀 강성이라 어떻게 평가하세요? 사실 뭐 9일 만에 취임 후 9일 만에 온 거고요. 예. 한일 외교의 데뷔전이기도 하고요. 다카이치 총리가 되고 나서 두 개를 바꿨어요. 예. 하나는 총재 선거 중에 예. 미일 무역협상 자기가 재검토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도 검토 안 하고 미국의 안을 수용한 것이고요. 예. 두 번째는 한국에 대해서 강성 발언, 특히 우리 아픈 과거 역사를 상당히 아베스럽게 예.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덮고 결국은 그 뜻은 그들의 입장에서 미일 협력 중요한데 그것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매우 기능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유화스럽게 갈 겁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